자, 오늘은 교재 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71페이지 보시면 그 대리행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대리는 이렇게 3명이 등장하니까 요거를 우리 이렇게 노란 글씨를 쓴 거, 요거를 대리에 3명관계다라고 요리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의 3명관계는 대리권관계, 대리행위관계, 대리효과관계에서 나오는데, 대리효과는 나올 내용이 없어요. 대리효과는 대리인한테 귀속이 됐다, 본인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직접 귀속이 되는 겁니까? 직접 귀속된다라는 그거 하나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게 요겁니다. 대리권은 그러면 발생 원인은 뭔가?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임의 대리권은 대리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거 보고, 그리고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예, 법률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그냥 법률 규정 앵무새처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일은 없고요. 그리고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이제 수권 행위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한 판례들이 주로 나오는 게 뭐 예를 들자면 계약 체결에 권한을 수여받은 자는 계약 체결 외에 중도금, 잔금과 같은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이런 판례들 몇 개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이 권한 지금 수권행위를 해석해봐도 이 인간이 분명히 뭔가 권한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범위가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장하는 조문이 118조 조문입니다. 그래서 118조에 따라서 권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대리인들은 관리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행위 중에 자,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용 또는 계량하는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 다만 권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들은 처분행위 이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점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 대리권 제한과 관련돼서 즉 본인이 대리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대리인이 한 이 행위는 몽땅 본인한테 다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만약 사고를 쳤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본인이 고스란히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범위 제한과 관련돼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라고 하면 허리입니다.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아니면 채무의 이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해당이 되더라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 공동대리에 한자인데 요거는 조문 외에는 나올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공동대리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대리권 소멸 사유가 여기 127조에 4개, 128조에 2개 나오는데 요거 프린트문에 정리해놨으니까 보십시오. 본사, 본인 사망, 대사성파,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 파산, 그리고 임의 대리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2개가 있습니다. 어이구 왼수 요 2개입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해가지고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법 조문들입니다. 대충. 그래서 조문들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 보실 요 대리행위, 자, 요것도 대충 법 조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 114조 1항하고 115조, 116조 1항, 117조 요 조문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71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대리행위에서 자,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누구 사이의 관계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야들 2명입니다. 야들 2명 사이에, 즉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에 요거를 대리권 내지 대리권 관계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자, 이제 대리권 즉 위임장을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수여받았으니까 이제 야들 2명이서 계약을 체결하는 요 관계입니다. 요거를 대리행위관계다라고 요래 부르는데, 자, 일단 보십시오. 자, 대리행위의 효과는 누구한테 직접 귀속이 된다라는 겁니까? 본인한테 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대리인이 즉 본인이 이렇게 자
대리인한테 이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해서 권한을 수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거기에 따라서 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요 집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돼서 그 매매의 효과는 이렇게 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을이란 애가 자 지금 본인 갑의 집을 매매를 하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가 그냥 매도인 난에 지 이름 뜩 썼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상대방은 자 계약의 당사자가 별도로 갑이라는 애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을이 매도인이구나. 을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예, 을만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법률 효과가 야한테 가가지고 뭐 이 매매 계약에 대금은 어떻게 하고 계좌번호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난 당사자가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라고 이래 돼버리면 상대방이 뭐야 이거 장난치는 거야 빨리 말 좀 해주지 해서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대리행위를 할 때는 얘는 뭘 해주라는 겁니까? 현명, 나타날 현자, 이름 명자에서 내가 누구누구 대리인 누구다라는 거를 나타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야가 뭡니까? 아, 계약은 지금 내가 을하고 체결하고 있지만 이 계약의 효과는 본인한테 가는구나라는 거.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현명. 자,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현명. 이게 우리 민법 조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현명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현명이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1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현명주의에서 나옵니다. 114조 114조 가십니다. 대리행위의 효력에서 나옵니다. 자,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요래되어 있죠. 자, 그럼 그 관로 한번 해보십시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자, 요겁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란 말 나오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란 말 나오죠. 예, 그거를 관로하시고 예, 그게 바로 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계약은 하지만 이거 내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본인 따로 있다. 본인을 위해서 내가 매매 계약을 대신 체결해 줄 뿐이다라는 거,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즉 현명을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한테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요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겁니다. 이 사람이 자 내가 계약은 체결하지만 이 효과,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 내가 갑을 위해서 내가 계약 체결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갑의 대리인 을이다라는 걸 밝히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래 되면 이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까? 얘한테 직접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현명이라고 요리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문 요렇게 보시고요. 자, 71페이지. 자, 양괄로 1번의 현명의의와 방식에서 자, 현명의 의의는 자, 눈으로 한번 쓱 따라오십시오. 밑줄 치지 말고.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한다라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 효과를 본인한테 귀속시키려고 하는 대리의사를 표시한다라는 것이지 본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을이 갑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다가 아니라 뭡니까? 계약은 내가 체결하지만 계약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라는 겁니까? 갑한테 간다. 그게 바로 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명은 구체적으로 보통 요래합니다. 계약서 쓸 때 예, 요렇게 갑의 대리인 을 해가지고 요런 방식으로 보통 현명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이제 상대방은 얘는 요 계약서에 요거 쓰인 걸 보고 뭡니까? 아하, 을이라는 애가 지금 대리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대리로서 계약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이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가서 자, 얘는 책임을 물으면 된다라는 겁니까? 갑한테 가서. 요거를 현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 우리 지금부터 그 밑에, 그 전에 현명의 개념 좀 보시고, 방식 한번 보십시오. 방식은 일반적으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서면을 통해서 현명을 한다.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밑줄을 칩니다. 현명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두도 가능하고, 서변도 가능하고, 뭐 명시적도 가능하고 묵시적도 다 좋습니다. 방식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 나옵니다. 그거 밑줄 하나 치십시오. 그리고 또한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방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 보통은 갑의 대리인 을 해가지고 대리인이 본인도 표시하고 대리인도 표시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많이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명을 많이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현명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방식에 제한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대리인 을 계약서에다 대리인 을 요래 딸랑 써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것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을이라는 애가 자 그러면 을은 이 인간이 대리인이긴 대리인인데 본인 따로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본인 누군데 그거는 주의 사정을 통해서 자 얘가 들고 온 물건의 지번을 보니까 아하 이게 갑이라는 애가 따로 있구나라는 거 그게 파악이 된다든지 아니면 얘가 요렇게 딱 써놓고 얘가 계약하면서 위임장을 쓱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애가 내한테 위임해줬습니다 라는 거 갑의 인적사항이 나오고 제 대리인의 인적사항 나오고 해서 자 요렇게 딱 써놓고 얘가 위임장을 쓱 내밀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보면 병이라는 애는 뭡니까? 지금 을이라는 애가 갑의 대리인이구나 라는 거 알까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니 반드시 갑의 대리인 을 해서 요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리인 을 이런 방식으로 현명해도 관계 없습니다. 방식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겁니다. 자, 요까지 해놓고 자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뭐 밑에 판례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보지 마십시오.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줄 치는 것만 딱 밑줄 치시고 제일 밑에 조문 한번 봅니다. 115조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게 결국은 뭡니까? 현명을 하지 아니한 행위해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만약 을이라는 애가 현명을 안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누구 대리인 누구다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의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이 되겠습니까? 야한테 기속이 되겠죠. 현명을 했으면 야한테 기속이 되고 현명을 안 했으면 야한테 기속이 될 거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 115조 봅니다.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즉 현명을 하지 아니한 때는 현명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의사는 누구를 위한 거로 본다라는 겁니까?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거로 자기를 위한 거로 본다라는 겁니다.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1항 규정 아까 전조 1항 114조 1항에서 보셨습니다. 직접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기속된다라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 즉 똑같이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조문을 보니까 114조 1항에서 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됩니까? 본인한테 요 매매계약 효과가 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115조를 보니까 현명을 안 했습니다. 현명을 안 했으면 요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대리인 자기 자신한테 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서 그러나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현명을 안 해도 예외적으로 그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라고 하면 상대방 얘가 이 인간 대리행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 즉 악의 또는 알 수 있었다.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 요거를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요래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현명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즉 병이라는 애가 야가 현명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저 인간 대리인이구나. 대리행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 겁니까? 본인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문 정도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자, 됐고요. 자, 이제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결정인데 요게 중요합니다. 요건 이해를 조금 하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72페이지, 73페이지 그 걸쳐서 많은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자, 우리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116조 1항. 116조 2항은 시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116조 1항만 봅니다. 자, 봅니다. 대리행위 하자 해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땡땡을 표준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땡땡, 그거 밑줄 치십시오. 본인입니까? 대리인입니까? 대리인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왜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자, 비통, 착, 사, 강 5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거 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뭡니까? 무효다라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제가 지난번에 비진이 표시는 얘가 뭐가 생각이 납니까? 혹시 제가 왜 체면 칠해한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커피 사셨는데 제가 체면 칠해한다고 여러분들 커피 주문하러 가는데 제가 뭡니까? 아이고 오늘은 제가 한번 살게요 해가지고 자 손 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는 커피 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말만 그렇게 툭 던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뭡니까? 커피 뽑으러 가다가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카드를 주머니 쓱 넣더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뭡니까? 사야 되는 거죠. 그게 비진이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살 마음이 없이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뱉어놓은 대로 뭡니까?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제가 열받아갖고 뭡니까? 여러분 또 커피 사러 가시는데 제가 뭡니까? 잠깐만 내가 살게요 해서 화를 확 내면서 내가 살게요 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뭡니까? 그럼 사이소 해가지고 카드 주머니 넣으면 제가 또 뒤집어 써야 되는 또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이 아하 저 인간 어제 살 마음도 없이 괜히 커피 산다고 한 소리 했다가 커피값 내니까 열받은 모양이구나. 아이고 불쌍한 인간 해가지고 아이고 됐습니다. 내가 살게요. 이래 되면 제 의사표시는 뭐 내가 살게요 한 의사표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 그래 무효니까 이행자님은 이행할 필요 없고 되겠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비진이 표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혹은 모르면 뭡니까? 유효 이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는 뭡니까? 취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리인이 야를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도 사기를 쳤습니다. 이래 되면 이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계약을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찝찝하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갑한테만 사기치고 을은 사기 안 치고 혹은 을한테만 사기치고 갑한테는 사기 안 치고 이럴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누가 사기를 당해야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느냐라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에 있어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사기 당했느냐 안 당했냐고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봅니다. 자 116조 1항 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즉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비통착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다 즉 악이나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다 이게 뭐 선이다 알지 못하는 게 선이 아닙니다.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누가 표준이 된다라는 겁니까? 대리인이 표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조문만 제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이렇게 대리인하고 상대방하고 매매계약 즉 대리행위를 했는데 야가 요렇게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그 사기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는 자 상대방이 대리인하고 대리행위를 하는데 야가 요렇게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관련이 없고 이런 경우에 과연 분명히 야가 사기 쳤지 않습니까? 사기 쳤으면 사기를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야가 둘 다한테 사기 쳤으면 당연히 취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명한테만 사기를 쳤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사기를 당했느냐라는 걸 이유로
요 계약, 즉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야, 계약은 야가 체결하니까 계약한 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기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아니다. 계약은 야가 하지만 실제 법률 효과는 야가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효과를 가져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 두 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116조를 보니까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떤 사정을 알았다, 몰랐다 로 인해서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에도 취소할 수가 있고 해서 효과가 막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자라는 겁니까? 그렇죠. 야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요 대리행위, 즉 요 계약에서는 야가 사기를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비록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록 본인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기 당했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됐죠? 자,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잘 안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한번 보십시오. 병이 갑한테 사기쳤다라고 하면 갑은 병이 갑한테 나불나불 해가지고 요즘 내한테 팔면 뭐 복 받을 거예요 해가지고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 얘기, 병이라는 애가 왔는데 걔 참 좋은 인간 같아 해가지고 그렇게 걔가 내 집을 쟤한테 팔면 뭐 복 받을 거라고 하는데, 자, 그래 너 가가지고 계약 좀 해줄래 해가지고 아무래도 전화라도 한 통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가 사기 당했다라고 하면 그 사기의 영향이 야한테 전혀 영향 없이 안 미친다라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십시오. 대리인, 본인이 대리인을 뽑을 때, 자, 처음 보는 애한테 위임장 준다 그랬습니까? 아주 뭐 신뢰관계 있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친밀한 관계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친밀한 관계가 갑이라는 애가 사기당하고 난 이후에 전화 하나도 안 하고 을이 병하고 계약하는데, 그거 계약하는 날도 전화 하나도 안 하고, 아, 그래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해서 집에서 잠만 쿨쿨 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두 명 사이에서는 연락도 주고받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의 영향이 현실적으로 야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야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 야가 계약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약 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본인한테 계속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보고라든지 이런 거 하겠습니까? 연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자, 이렇게 야한테만 사기치고 야한테만 사기치고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둘 다한테 그 사기의 영향이 미치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만에 하나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금 본 116조 1항, 이거는 거의 순수하게 이론을 위한 이론, 문제를 위한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 이게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그리고 아마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 이거 수시로 아마 3월 달부터 이거 수시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두 개를 기억을 잘 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그림을 통해 봅니다. 여기에서 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요 매매에는 요 계약에는 사기가 개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기는 뭡니까? 여기만 일어나고 요거는 전혀 사기와 관계는 없이 계약이 체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건 보십시오. 본인이 비록 사기를 안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요 매매에는 분명히 사기가 개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여러 사기 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취소가 된다. 요건 취소 안 된다. 그 말은 결국은 사기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자는 본인이 아니라 누구다라는 겁니까? 대리인이 된다라는 거.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조문 하나만 보십시오. 그리고 73페이지 뭐 대리권 남용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34회 때 시험에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면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34회 때 지문 한 개 딸랑 등장한 겁니다. 지문 한 개, 5지문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손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74페이지 갑니다. 117조 대리인의 행위 능력에서 요거도 조문 하나 딸랑 나옵니다. 이게 다입니다. 조문 한번 봅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즉 대리인은
미성년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 피, 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 야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PP, 피성년, 피한정 아이고 어려우니까 그냥 PP 나오면 뭡니까? 아이고 야 미성년자구나 해서 문제 풀어도 똑같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대리인은 미성년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게 바로 117조에 나오는 조문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자, 제가 요거를 할게요. 요거 없다 치고 자, 지금 갑을 병해가지고 이제 갑이 을한테 권한 위임장을 줬습니다. 대리권을 수여했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매매계약 후계권은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까? 본인한테 직접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리인 누구냐라고 하면 을이라는 애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성년자들은 법률행위, 즉 계약을 체결할 때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법정들이 동의를 얻어서 계약 체결합니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 동의를 얻지 않고 제한능력자들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효사유입니까? 취소사유입니까? 예, 그렇죠. 제사, 강착 4개입니다. 제한능력, 사기, 강박, 착오 요거는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자, 만약 대리인이 미성년자다라고 하면 대리인은 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안 얻었어요 라는 걸 이유로 해서 요 매매계약 이거 취소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 자,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미성년자다라는 걸 이유로 요 매매계약 즉 대리행위를 만약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들은 항상 대리인 뽑을 때 누구를 뽑겠습니까? 미성년자를 일부러 뽑아 놓습니다. 그래갖고 계약, 저가지고 계약 좀 해라. 해가지고 계약 시켜놓고, 요 계약이 지 마음에 안 들면 얘는 뭡니까? 아이고, 야가 미성년자네. 해가지고, 야, 법정 대리인 동의 안 얻었대. 그래서 이거를 취소를 확 해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는 쟤한테 뭐 계약을 체결했는데 쟤한테 뭐 불리한 거 오히려 유리하다. 이래 되면 취소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상대방도 어디 꽤 없겠습니까? 그래서 야 대리인 내가 바빠서 못 나갑니다. 대리인 보낼게요 라고 하면 야도 뭡니까? 아이고 나도 바빠서 못 나갈 것 같아 해서 자 미성년자인 대리인을 2명 다 이래 보내갖고 미성년자끼리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서로 지가 불리하다 싶으면 뭡니까? 아이고 미성년 해가지고 다 취소를 해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래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즉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은 결국 자 대리인이 미성년자다라는 걸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 117조와 같은 요런 조문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 항상 계약하는 장소에는 누가 나오겠습니까? 미성년자들이 나와갖고 계약을 체결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걸 막기 위해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 대리인이 미성년자다라는 걸 이유로 이거를 취소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한테는 왜 취소권을 인정을 해주느냐라는 겁니다. 이유 자체는 자 미성년자들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성년자처럼 거래 경험이 많겠습니까? 잘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쟤한테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겠습니까?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되겠습니까? 불리하게. 그러니까 자 법에서 뭡니까? 아이고 그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각박한 생활이지만 미성년자의 코묻은 돈까지 우리가 뺏어 먹으면 되겠나? 그래서 야 미성년자한테는 특별히 물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자. 즉 미성년자가 불리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미성년자한테 취소권 인정해주자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야가 이제 지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리하면 니는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데 그럼 한번 보십시오. 대리인이 미성년자다라고 하면 야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요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됩니까? 본인한테. 그러니까 야가 계약을 엉망으로 체결했다라고 하더라도 얘한테 불리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얘한테는 불리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태여
취소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야, 그렇다면 야가 계약을 엉망으로 체결하면 본인이 엉망으로 얘한테 너무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가 계약을 엉망으로 체결하면 야는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자가 감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어나 뽑으면 안 되지. 멀쩡한 성년자를 뽑아야지. 왜 구태여 미성년자 뽑아갖고 지가 그 불이익을 감수합니까? 되겠죠? 그래서 자, 야는 미성년자를 만약 뽑아갖고 분리해준다라고 하면 자업자득이고, 그리고 야는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계약의 효과는 지가 갖고 가는 거 없고, 그러니까 야한테 분리해주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7조는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자, 일부러 미성년자한테 대리권 줘가지고 이렇게 이거 취소해가지고 불리한 거를 딱 벗어날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게 117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조문 그거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뭐 밑에 뭐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밑에 봐가지고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뭐 나중도 아닙니다. 우리 한두 달 뒤에 이거 한 바퀴 돌고 모의고사를 친다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보고 만약 요게 안 나오면 제가 별도로 문제를 그렇게 각 파트 끝날 때마다 한 15문제, 20문제 해가지고 민법 총칙 20개, 물권법 20개, 계약 20개 해서 이렇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요게 나오는데 직접 풀어야 됩니다. 풀어보고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려가지고 이게 왜 이게 답이 아니에요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으시면 그때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하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감흥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한 대 두드려 맞고 아 내가 왜 맞았다 아이고 아프네 그거를 판단하는 게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74페이지 제4절 대리효과 해가지고 대리효과 직접 본인한테 기소한다 끝. 이것도 볼 내용 없습니다. 자, 그리고 75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복대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최근에 요 복대리가 이따 요 좀 제법 좀 출제가 되는 편인데 복대리는 여러분한테 점수를 뺏기 위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옵니다. 복대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수해서 날리면 안 됩니다.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복대리라고 하는 건 개념이 자 여기 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자, 너 상대방하고 계약 좀 체결해주라. 요 내 집, 아파트 요거 계약 좀 체결해주라. 요렇게 부탁을 하는데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가 자, 대리인 한 명 더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겁니다. 요게 복대리입니다. 그리고 야 밑에 떨거지 한 명 더 붙으면 뭐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복곡대리. 그래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밑에 떨거지 한 명 더 붙었다. 야 복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복대리는 일단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복대리는 대리인이 복대리를 뽑을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합니까? 지 이름으로 선임합니까? 즉 얘가 야를 뽑을 때는 대리인은 지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런 식으로 틀린 질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입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입니까? 본인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뽑습니까? 지 이름으로 뽑습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그래서 개념 가지고 이제 이거를 자, 대리인, 본인, 뭐 대리인, 본인에서 이렇게 막 섞어냅니다. 일단 개념 요걸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자, 요 사람입니다. 야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 아닙니다. 그래서 야가 계약을 할 때는 자, 내가 자, 요거 봅니다.
자, 보통 요래 됩니다. 자, 대리인 B가 상대방 D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 야는 내가 A의 대리인 B인데 라고 요렇게 현명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야입니다. 복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야는 내가 B의 대리인 C인데 라고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A의 대리인 C인데 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야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A의 대리인, A의 복대리인 C인데 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 겁니까? 직접 본인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거. 됐죠? 야는 본인의 대리인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요 사람 뽑는 거. 자, C를 뽑는 거. 이거는 B란 애가 본인의 이름으로 야를 뽑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대리인 B가 복대리인 C를 선임하는 행위는 이거 대리행위입니까? 대리행위가 아닙니까? 즉, 야가 야 뽑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야가 야를 뽑는 행위 자체는 그건 대리행위에 해당이 될까요? 대리행위에 해당이 안 될까요? 안 된다? 된다. 자,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대신 왜가 나와야 됩니다. 왜? 왜 안 됩니까? 왜 됩니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자, B가 C를 선임하는 행위는 자, 대리행위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자, 찍으십시오. 어차피 뭐 사람 더 있을 때 쪽팔리는 것보다 몇 명 없을 때 쪽팔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맞출 수도 있고 맞추면 또 제가 쪽팔릴 거 아닙니까? 자, 대리행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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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안 된다. 예, 뭐 비슷한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리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아까 왜 현명을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대리인 누군데라고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하여, 즉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게 바로 대리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야가 야를 뽑는 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야를 뽑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뽑습니까? 자기 이름. 그러니까 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리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뭡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뭔가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야를 뽑는다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 자기의 이름으로 야를 선임을 하니까 이거는 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자, 또 하나.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야가 뽑아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 이 사람보다 야 권한이 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에 의해서 야가 뽑힌 애기 때문에 그래서 야보다는 야가 권한이 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리인의 권한 범위가 100이다라고 하면 복대리인은 최대한 얼마까지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까? 100은 되고 90, 60 뭐 이건 되는데 110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됐습니다. 이래 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뭡니까? 소멸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야에 의해서 야가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한 범위에 야는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지게 되면 야도 같이 없어지고 그리고 얘 범위를 결코 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거 됐고. 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요겁니다. 복인권과 책임에서 120조부터 123조 정도까지 법 조문들인데 요거는 조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75페이지 한번 갑니다. 자, 복대리인의 의, 양괄로 1번 복대리인의 의해서 나오는데 밑줄 하나만 쳐넣습니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을 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 밑줄 하나. 그리고 포인트는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 대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거 됐고. 자, 양괄로 2번으로 내려오십시오. 예,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에서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다. 그래서 자,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선임함으로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그거 밑줄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자, 요거 밑줄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 아니다 라는 말 나오죠. 그 밑줄 하나. 자, 그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복대리인의 복임과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에서 나오는데, 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B.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C다. 자, 근데 대리인 밑에 대리인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야가 이제 복대리인인데, 야가 D. 자, 요래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대리인은 우리 아까 앞에서도 보았듯이 엄마, 아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고요. 자, 위임장을 받은 수권행위를 통해서 권한을 수여받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뽑을 수가 있는가?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자, 보십시오. 원래 본인은 누구 믿고 권한을 야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야를 믿었기 때문에 야한테 권한을 준 겁니다. 자, 우리 처음 보는 애, 길 가는 애한테 대리권 주진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뢰관계 있는 애한테 야, 내 부탁 좀 하는데 너 내 집 좀 팔아주라. 가가지고 C하고 계약 좀 체결해주라. 이렇게 권한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는 B를 믿고 권한을 줬는데 B가 가서 계약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뭡니까? B가 아니라 누가 갔더라는 겁니까? D가 가가지고 계약을 또 체결했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얘는 아이고, 야 능력 같으면 이 집 20억은 받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야가 수완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 내 대신에 가갖고 계약 좀 체결해주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놨더니 야가 아이고 나 바빠서 안 되겠네 해가지고 야를 한 명 더 뽑는 겁니다. 근데 야가 가가지고 계약을 얼마에 체결했냐라고 하면 5억에 체결한 겁니다. 자, 이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됩니까? 본인한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제 20억 가지고 뭐 할까 해가지고 자 생각하고 있는데 대금이 뭡니까? 5억밖에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본인은 이게 나의 운이구나 해가지고 대범한 척하면서 웃고 끝나겠습니까? 이어가가지고 10원짜리 5원짜리 막 던지겠습니까? B 없이요 C 없이요 막 나오겠죠. 그러니까 야 나 니 믿고 자 니 같으면 내 이 정도 될 줄 알고 니 믿고 내가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너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애 뽑아갖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아예 니가 아니라 딴 애한테 맡겠지 해서 분명히 이 소리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뽑았다라고 하면 자 야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한테 대해서 뭡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 대폰 그냥 넘어가긴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대리인은 이처럼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고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이 대리인들은 복임권이라고 하는 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열어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라고 하면 야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한테 대해서 뭡니까? 일정한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게 복임권과 책임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자, 조문 75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자 1번에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에서 120조 나옵니다. 보십시오.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서 자 대리권이 자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가 된 경우 즉 법률행위 이게 바로 수권행위입니다. 즉 대리권이 수권행위에 의해서 부여가 된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봅니다. 자,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이 원칙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선임을 못합니다. 그래서 뽑아놓지를 않았으니까 본인한테 대해서 책임질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조문을 보니까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대리인 선임 못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뽑았다라고 하면 얘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선임감독, 관리감독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밑에 112조 한번 보십시오. 자, 1항 전조 규정에 의해서, 즉 120조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자, 뽑았다. 전조 규정 120조는 뭡니까?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뽑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뽑아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회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사유로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만약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요런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 요게 우리가 지금 120조, 121조 1항에서 보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121조 2항은 지금 보지 마십시오. 요렇게 한번 보시죠. 틀만 잡고 갑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122조 한번 봅니다. 자, 법정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에서 나옵니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즉,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하에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뽑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1항에 관한 책임, 즉 아까 전조 1항이라고 하는 게 선임감독 책임이 있다라는 그겁니다. 거기에 관한 책임만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이제 법정대리는 보니까 야는 그 책임하에서, 즉 지책임하에서 야를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야는 자기 책임하에서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뭡니까?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책임을 본인한테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법정대리인도 야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뽑았다라고 하면 전조에 관한 책임입니다.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라는 거 요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건데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120조, 121조, 122조에서 요래 세 조문이 나옵니다. 요건데, 자, 보시기가 좀, 그러한데, 자, 요거를, 자, 다시 제가 조금, 자, 알기 쉽게 표현하자라고 하면, 법정대리인은, 자, 야, 복인권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복인권이 원칙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복인권이 있으니까 야는 그에 대해서 복대리인을 뽑으면 어떤 책임을 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하에서 뽑을 수가 있으니까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뭡니까?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조에 관한 책임, 즉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라는 거. 요게 금방 우리가 122조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임의대리인입니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뭡니까? 뽑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120조에서 봤습니다. 그럼 뽑았으면 이렇게 원래 뽑을 수가 없으니까 뽑지를 않았으니까 아가 복대리인이 없는데 책임질 것도 없죠. 근데 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뽑아놨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렇게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시험에 자꾸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요래 나옵니다. 자, 법정대리는 자기 책임하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되지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라고 하면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뽑아놨으니까 뭡니까?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관리감독 책임을 지느냐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뽑아놨으면 책임 안 져도 되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122조고요. 요거는 요겁니다. 자,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임의대리인이 승낙이나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책임 안 진다? 아니죠. 책임 안 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뽑아놨으면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임 감독의 책임. 됐죠? 요게 120, 121, 122에서 요래 세 조문입니다. 그래서 요 조문 보는 법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복대리는 요 정도만 보십시오. 복대리는 일단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리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본인 대리인이다. 본인 대리인이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선임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선임합니까? 자기 이름.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리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본인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이제 대리인의 지위 해가지고, 자, 이거는 붉은 글자만 한번 볼게요. 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 아까 봤습니다. 자, 여기 본인 있고, 대리인 있고, 복대리인 있습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어떤 관계인가? 즉, 야가 야를 뽑아놨으니까 항상 야의 권한 범위에 의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라는 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쭉 읽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나오는데, 복대리인, 야는 본인의 대리인입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입니까? 본인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똑같습니다.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그리고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관계. 야도 본인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제목 보시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것도 대리인과 동일한 내부 관계, 즉 대리인과 동일한 법률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게 본인 대리인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복대리는 이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됐고요. 자, 우리 조금만 쉬시고 이제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78페이지에 무건대리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거 짧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조금 쉬고 가시죠.